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보면요, 사람 같은 로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이 로봇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갈색 머리와 고무 피부를 갖고 60가지 표정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로봇도 있고요. 네. 음성인식과 자동 발성 기술 등을 조합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의 역사는 1981년 대우중공업이 첫 국산 로봇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 등 사람의 팔과 다리 기능을 대신하는 로봇이 대세를 이루다가 2003년부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 10년 사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로봇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대 위 두 명의 여배우가 마주 앉아 섬세한 표정 연기를 펼친다. 왼쪽에 앉아있는 갈색머리 여배우는 사람이 아닌 세계 최초의 연기하는 로봇이다.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봇은 일본의 한 로봇 연구소가 개발한 로봇으로 고무 피부 아래 12개의 장치를 달아 60여 개의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アクチュエーターっていうんですけど、モーターじゃなくて、そういう人工筋肉を使うということですね。僕らは空気アクチュエーターっていう空気で動くシリンダーを使ってます。 또 다른 공연 무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다양한 로봇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인간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로봇. 그 역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아마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어떤 상상했던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의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화에도 봐도 사람과 비슷한 걸 자꾸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길을 꿈꿔왔어요. 우리가 동화에서 피노키오를 봐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창조물에 대한 염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고대 설화에서도 사람을 대신하는 비슷한 개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악몽을 물리치고 사기와 역주를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쇠를 먹는 불가사리가 한 예이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노예 창조 신화는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로봇의 탄생을 말할 수 있다. 로봇이라는 어원은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솜의 인조인간에 의해 1920년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이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신조어 로봇은 체코어로 농노의 강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에서 착안됐다. 지금의 우리가 로봇을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도 로봇의 어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로봇 개발 초창기에는 무선 원격 조종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로봇들이 제작되어 주로 방위 산업에 응용되었고, 최근에는 음성인식과 자동 발성 기술 등을 조합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며 손과 발을 교묘히 움직여 좀 더 정교한 동작도 가능하게 됐다.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한 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다. 쓰이는 곳에 따라 공업용, 의료용, 가정용, 농업용, 전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이 인간의 팔처럼 생긴 로봇팔을 갖고 있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역사는 1981년 대우중공업이 첫 국산 로봇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로봇 청소기 등 사람의 팔과 다리 기능을 대신하는 정도의 로봇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완전지식은 75,000원. 하지만 2003년부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 최근 10년 사이 국내 로봇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그 컴퓨터 산업이라든가 휴대폰 산업이 우리 인간 생활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봇 산업은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로봇이 하게 될 것이고요. 인간은 이제 그러한 거에 근거를 해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뭐 그런 일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혁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커다란 변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이 될 테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은 국내 로봇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 정밀한 탐사와 작업을 돕는 수중 로봇, 노약자와 환자의 기초생활 보조를 위한 생활지원 의료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작업 지원 로봇,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문화 로봇까지. 네 개의 분야로 특화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네, VCR에서 본 것처럼 노인과 환자 옆에서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 로봇이나 또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고층 유리창 청소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용화되면 고층 빌딩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m 수심까지 내려가 청소하는 로봇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용화되면 100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원전 사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난구조 로봇이나 경계와 순찰을 하는 견마 로봇도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각국의 필요에 맞게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국방과 또 우주 로봇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실버케어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용 로봇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다양한 로봇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최신 로봇 기술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